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중국 양회가 지난 4일 개막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경제 성장 목표치를 5%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5% 중반대를 예상하던 기대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GM이 LG 에너지솔루션 대신에 삼성 SDI와 손을 잡고 합작 공장을 짓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보수적인 캐파 증설 전략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세 번째 썰전입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큰손 매집 포착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한 주제로도 강의 진행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들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썰전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중국 양회가 지난 주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예상치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의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일정이었고 제가 이제 주식 썰전 방송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양해에 대한 일정이 좀 남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중국 소비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기대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주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철강주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되었었는데 오늘 그 아침에는 오히려 이제 좀 양해에 대한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발표가 되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는 좀 다소 좀 기대치 이하의 오늘 반응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양해가 있기 전에 아니면 뭐 직전까지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여기에 급등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종목 쪽으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과연 이제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리커창 총리가 개막식에서 중국의 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 뭐 부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성장을 하면은 중국이 이제 뭐 경제 성장 목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표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준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라던가 중국 증시에 기반한 뭐 우리 증시의 뭐 동일 반등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다소 보수적인 발표가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해가 이제 일정이 마감이 된 건 아니에요. 대략 한 2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14일까지는 이제 일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뉴스에서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좀 썼었던 것 같습니다. 199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성장률 목표를 이제 양해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게 1994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개하기 시작한 연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좀 그 흐름들을 좀 이어갔을 때 가장 좀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경제 상승률 목표라던가 물가 상승률 목표라던가 뭐 고용의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잡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아니면 이제 뭐 경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환율의 흐름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뭐 굉장히 암울할 정도의 발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하는 다른 뉴스들이 좀 나오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꼬리를 달고 그다음에 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오늘 지수에서 특징 종목으로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그 3기가 시작이 되는 올해가 이제 첫 해이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무리하게 목표를 좀 과하게 잡았다가 지금 당장은 뭐 경기를 빠르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첫 해에 실패했다, 목표를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실패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좀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일정이 앞으로는 뭐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오늘은 뭐 지난 금요일보다 아니면 지난 목요일보다 상승분이 조금 좀 저조해지는 모습이 나왔긴 했으나 저는 시세와 아니면은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제 뭐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그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철강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화학 업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펀더멘탈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멘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차를 두고 뭐 후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뭐 중국에 있는 소비재 쪽 종목들이라던가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대부분 중국의 그 소비주로 이제 구분이 좀 많이 되죠.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문제들이 좀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야기가 되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해가 진행이 되는 동안 중국에서도 혹시 뭐 다자녀 정책에 대한 뭐 이제 기준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규모 정책 변화라던가 아니면 지원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뭐 개막하면서 바로 이제 그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제로투세븐이라던가 뭐 메디앙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철강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이 종목들이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좀 얕아지다 보니까 다시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몰린 것 같고 근데 오후장에는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뭐 그 장 초반에는 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주요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차트 만들기 혹은 뭐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뭐 그런 이제 좀 예쁜 망치형 캔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아직은 뭐 3월 6일입니다. 양해에 대한 일정은 14일까지는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양해로부터 발표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속 수혜들도 저는 중국과 관련된 그다음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한테도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몇 개를 체크를 좀 같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강 업종 안에서는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철강 종목들이 저는 한 3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금강철강, 그다음에 항상 철강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분위기를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과열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의 소진 이슈는 저는 뭐 크게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탈되지 않는 뭐 지지를 잡아야 될 정확한 지점에서 뭐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한다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바닥 돌파 이후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양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출산 종목 중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보통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데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장 막판에 이제 방어를 좀 하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변동성 대비해서는 추세를 잘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들도 조금씩은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바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장기 추세와 그다음에 뭐 이제 길게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 추세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저출산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정책 이슈라든가 뭐 중국에서 더해질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철강, 그다음에 저출산,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것이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인데 오늘 뭐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우는 화장품 종목들도 조정은 있었으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이제 정책적인 이제 실내 마스크에 아니면 이제 마스크 그 의무 착용에 대한 모든 그런 그 제재들이 이제는 아예 해소가 될 수 있다,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 뉴스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첫 반응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차익 물량들이 조금씩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주포들이 빠져나간 모습들은 보여지지가 않고요. 추세가 꺾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일 양해가 마감되기 전까지 혹은 마감된 이후에 정책적인 뉴스가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챗 GPT 쪽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좀 수그러드는 느낌들이 좀 나고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급등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좀 대표적인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수급이 좀 분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이후에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메인 테마라든가 뭐 새롭게 대장주가 될 만한 뭐 견인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그 이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뭐 2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그런 이제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소진이 되면은 그때 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렸던 뭐 철강 섹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품 종목들 요거는 이제 양회 이후까지 혹은 마감이 되는 그 시기까지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심권에는 계속 좀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이 경기 부양 측면이나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낮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또 재료 소멸 인식으로 오늘 중국 관련주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인 것에 비하면 5% 목표치도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양회 일정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추세 재료 모멘텀 더 남아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 양회 이후 수혜 종목까지 철강, 저출산, 화장품 관련주 기술적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이런 이슈로 7%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네. 배터리 종목들이 너무 핫하죠. 맞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핫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과열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그 슈팅스탁 방송 전 시즌에는 네. 제가 배터리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치들이 막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금 까보니까 오늘 포스코엠텍은 또 상한가를 갔죠. 그 당시에 제시드렸던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그 당시에 뭐 배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은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런 정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과거에도 저는 배터리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전망이 굉장히 좀 밝고 추후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네. 상당히 좀 과하지 않나라는 네, 너무 생각이 과열됐다.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등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올라간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한 달 사이에 뭐 2배 이상을 가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그 호재성 내용들이 나오고 뭐 M&A 이슈라든가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었을 때 뭐 이제 그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테마주처럼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여기에서는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막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따라 붙어서 사란 얘기는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1등 종목이에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가열이 됐죠. 2월 달에서 3월 초 현재까지 2배가 넘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는 지수가 코스닥이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를 제외한 배터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좀 다소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좀 비실비실거리지?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났거든요. 수급 자체가 네. 챗GPT 뭐 그런 테마주 아니면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에다가 좀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배터리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시키거나 들어 올리거나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뭐 다른 섹터의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체감 느낌들이 좀 나긴 했죠. 오늘 결국에 지수가 다시금 올라가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재밌고 좋은 장세가 나오긴 했으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후에 나올 수 있는 후폭풍들도 우리가 좀 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단기간 안에 과열이 좀 많이 됐죠. 그럼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많이 커졌으면은 그냥 단순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뭐 이제 하루 만에 20%가 올라갔으니까 뭐 15%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고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은 뭐 개인 쪽에서도 좀 많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눈치 게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쪽에서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돼가지고 그럼 여기서 꺾이는 건가 이런 인식이 됐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그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투매 물량들이 또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다고 했었을 때 과연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만약에 지수가 거기 지금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차익 물량들과 그다음에 분위기 반전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과연 다른 종목들도 물귀신처럼 좀 물고 늘어지고 또 지수를 한번 좀 흔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뭐 굉장히 좀 좋은 섹터였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감이 되고 저는 좀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쉬었다 가거나 야금야금 이제 좀 눌러주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그런 와중에 삼성 SDI에서 또 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GM과의 동맹 이런 거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던 내용인데 지금 배터리 섹터가 과열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배터리 소재 쪽 종목들한테만 수급이 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 SDI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배터리 뭐 소부장 종목들 아래 이제 막 그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중소 기업들도 오늘은 좀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뭐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지금 얘네들이 하루 만에 뭐 이렇게 그 매도 폭탄들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워낙 또 대장 종목들의 힘이 좀 입김이 세다 보니까 오늘 반응을 했었던 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종목들한테도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인테크라는 종목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좀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인테크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그 바닥에서 이제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놓은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라리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후속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쪽도 납품하는, 그러니까 좀 이게 한 단계 아래쪽으로 직접적인 종목이 아니라 약간 좀 후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좀 후발적으로 배터리 쪽에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단발성으로 한번 보여주고 좀 빠른 움직임과 그다음에 뭐 빠른 소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단기성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는 뭐 전기차 충전 업체, 뭐 슈맥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S트래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분위기를 좀 다시금 만들어가면서 좋은 위치와 좋은 포지셔닝을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열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바닥에서 뭐 윗골이 보여주고 돌파에 대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후발적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과열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을 투자를 막 이제 시작하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야속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또 건전한 시장의 상승과 그다음에 좀 다방면에서 이제 모두 다 수익을 좀 편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코스닥의 추가 조정은 저는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 미증시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에 뭐 악재가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들도 없고 나스닥 지수가 뭐 지난번 언덕을 좀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미증시 안에서도 기술주들의 반등이 다시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과열되어 있는 배터리 쪽에서 다음에 이제 시장 견인 섹터와 업종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좀 그 후속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과거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5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돌파를 시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 이제는 분위기를 올리면서 다시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전고점 언덕과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돌파를 계속 시도했는데 돌파가 안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코스피에서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힘을 더 힘입어서 코스닥과 같은 그런 랠리들이 좀 나와줄 것이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위주의 그 견인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은 반도체가 거의 뭐 유일무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이, 제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시장 안에서도 좀 건전한, 그다음에 좀 건강한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런 이제 코스피 쪽에서 견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힘을 쓰고 올라가면서 후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배터리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과열 종목 신규 매수는 위험하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스닥 지난 금요일 800선 돌파하면서 오늘도 2% 가까이 상승세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수급이 쏠려 있어서 지수 대비해서 타 종목 업종들은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탄탄한 기업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 단기 과열되어 있다 말해 주셨고요. 이 분위기 반전으로 지수 하락세가 나온다면 우려되는 부분 점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과열 종목 대신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나인테크, 세아 메카닉스 등 이런 관심 가져볼 후속 종목 제시해드렸고, 또 이후 후속 업종으로 기술주 반도체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이죠.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 새 없이. 네, 제가 열심히 정리했는데 좀 부족했나요? 아니요, 네, 완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항상 우리 그 주식 썰전 제가 월요일에 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은데 네. 좀 시간이 항상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기술적인 차트 움직임,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이 윗꼬리 패턴이 항상 또 히트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동일한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포착되어서 반응이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종류만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도 좀 매주 그런 거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알려드리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100%의 승률이 나오진 않지만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하고 하단 리스크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보통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단기간 안에 터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윗꼬리 패턴을 또 강조를 드리고 제가 우리 방송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또 같이 공부하시는 노란톡에서 제가 윗꼬리 패턴 같이 공부하면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복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우리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꼭 눈여겨보시고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패턴입니다. 과거 하락 추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저점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상향으로 바뀌는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저점이 저가가 아래쪽으로 더 빠지지 않는 선에서 바닥에서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지수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바닥을 쳤었던 지수 따라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바닥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전조 현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길목을 좀 매수를 하자라는 취지죠. 파워넷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그런 패턴이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조금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저는 오늘 움직임을 보고 이거는 이제 추세 상승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돌파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 바닥에서 올라온 이후에 저점이 깨지지 않고 횡보가 추세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지속적인 위쪽으로 두드리는 윗꼬리 패턴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윗꼬리 패턴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그다음에 저점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아니면 비슷한 지점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이 윗꼬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그 하방 추세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이 윗구간에 쌓였었던 매물들을 여기에 그 물려있는 이제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해소를 하고 제거를 하고 내 것으로 좀 만들어가는 주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추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종목은 요거는 돌파의 의지가 보이고 이게 이제 그 전 매물들을 소화가 끝내놓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단기간 안에 빠른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파워넷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윗꼬리를 보여주고 중간에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을 한번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2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윗꼬리의 강도와 전고점 돌파가 강하게 나온 걸로 봐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잘 올라갔지만 오늘도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요즘에 또 제가 눈여겨봤었던 그 종목의 패턴 중에 하나는 지에넌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 방송에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으로도 좀 들어왔었는데 제가 좀만 참고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장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과거에 이 종목이 작년 11월 달과 12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3,500원에서 대략 7,000원 부근대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의 한 달 정도밖에 이제 기간이 걸리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은 상승률이 뭐 24%짜리 양봉도 나왔고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과거에 보여줬었던 자기들의 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변동성을 좀 잘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끼를 보였었던 종목이 가격 조정은 충분히 많이 떨어뜨렸죠. 그죠? 단기간 안에 가격 조정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까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이 횡보를 하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이렇게 그 윗꼬리들이, 잔가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닥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이런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패턴들이 이런 윗꼬리들이었거든요. 윗꼬리들. 이 종목 기준으로는 4,500원 가격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근데 4,500원 이상으로 매수세를 더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없고, 윗꼬리를 보이면서 물량을 소화해낼 때는 지속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거래량 없는 조정 이후에, 아래쪽으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늘리면서 돌파 시도, 그리고 지난번에 두드렸었던 이 4,500원을 윗꼬리로 다시금 두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힘이 빠지지 않고 과거에 보여줬었던 돌파의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은 4,500원이 맥점이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주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여기 이후에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종목들의 시가총액이라던가 무게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종목은 과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끼를 한번 방출을 했기 때문에 이 목표 그 맥점이 넘어지는 구간에서는 작지 않은 상승률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에넌 에너지가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돌파봉이 한번 나왔는데, 한 번에 돌파가 나오니까 이 저항선과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을 한 방에 터트려 버렸죠. 그리고 21%짜리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뭐 10% 이상의 또 이제 추가적인 양봉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돌파가 되면서 뭐 한 20-30%의 상승률을 빠르게 가져갔었던 이런 종목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의 추가 상승세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와 명분도 붙이면서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보이는 과정과 돌파봉에서 거래량도 터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매물대를 메인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아래쪽으로 다시 추세가 꺾이거나 거래량이 이제 동반된 음봉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남겨가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제시드리고 같이 공부해 드렸던 종목들 안에서도 뭐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T3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솔본이라는 종목이라던가 모든 게 이제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윗꼬리 패턴 이후에 종목이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한 번 더 복귀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검색기라던가 이런 것들 이용 방법이라던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이 윗꼬리 패턴은 이제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직은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런 윗꼬리 패턴 종목들을 좀 몇 개를 좀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한네트라는 종목입니다. 한네트. 이 종목은 제가 그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언급을 좀 몇 번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시세가 최근에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터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 나온 이후에 바닥에서 저점 잡고 횡보하는 모습, 그다음에 우상향하는 저점 패턴 보여진 이후에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바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윗꼬리들이 일정 가격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위쪽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이 상황에서 낮은 구간에서 아니면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매수를 잘 해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여기가 돌파가 나왔을 때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짱대 양봉을 보는 겁니다. 지에넌 에너지가 보여줬던 것처럼 박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잘 준비를 해놓고, 높지 않은 가격에서 종목 준비해놓고 한 방 터지면은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을 선침해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는 요즘에 굉장히 수상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한타가 좀 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네트는 아까 CBDC 쪽의 이슈라고 한다면은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창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투사가 명분 혹은 모멘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뭐 테마적으로 흥행을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뭐 좋은 결과치를 냈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투자 대비 뭐 굉장히 좋은 수익금을 냈을 때라던가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DSC 인베스트에 붙고 있는 모멘텀은 그 퓨리오사라고 하는 이제 AI 반도체 기업 투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인 윗꼬리와 바닥이 빠지지 않는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돌파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중간에 위아래 흔드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있는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시원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네. 관심 종목을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입니다. 뭐 YBM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주로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량을 좀 여러 번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돌파에 대한 시도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저점이 안 깨지는 상황에서 윗꼬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막혀 있는 구간이 없고요. 열려 있는 차트에서 뭐 주봉상에서도 윗공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참 잘 눈여겨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단기 매매에 맥점을 잡는데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찬가지로 또 윗꼬리 패턴을 또 강조를 드렸고요. 오늘 뭐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종목 추천이라던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좀 더 좀 적극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종목들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 윗꼬리 패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강의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제 뭐 TV 방송 이후에 온라인 그 나머지 공부하시고 후반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윗꼬리 패턴을 공부를 하셨으면은 거기에 포착된 종목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종목 검색기를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그 다음 무료 방송에 오셔서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윗꼬리 패턴들 종목들을 보다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시해드렸던 검색기들을 뭐 다시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써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어떤 위치에서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일매일 수익 실현을 하는데 수익 도전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5%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가져가면은 충분한 목표 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과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나머지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수익 내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제는 실전이다. 윗꼬리 패턴 포착 종목과 매수 자세한 방법, 대응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상 전략 들어오시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사이트에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1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프렌드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전문가님이 윗꼬리 패턴 설명 주시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또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마이크로 프렌드가 그 제시드린 이후에 뭐 짧은 한타는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다시금 조용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서 한번 좀 반응을 보이면은 좀 쉽게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그때 매도를 분할 매도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뭐 지금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도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2차 전지 쪽에 수급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흐름 미증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의 조정과 함께 반도체 쪽의 분위기 개선을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됐었던 챗봇 관련해서 AI 반도체 쪽에서도 저는 이 마이크로 프렌드가 충분히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지금 뭐 딱히 뭐 위협이라던가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보여줬었던 이런 끼들을 다시 한번 좀 방출을 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하셔서 들고 계신 분들도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한타가 나와서 뭐 짧은 수익률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전 고점보다도 더 높은 구간을 목표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셔서 저는 좀 보유와 그다음에 홀딩의 관점으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프렌드 여전히 주가 바닥권으로 앞으로 좋은 추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로 홀딩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2,48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시세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주가가 뭐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추세를 잃었거나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얘를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은 바닥에서 돌파와 그다음에 윗꼬리 패턴들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자리에 올려놓고 돌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1.37% 최고가 수익률이 좀 귀여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귀여운 상황이지만 위쪽으로 열린 공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뭐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급락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메타바이오메드는 앞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뭐 그대로 유지하시고 앞서서 이제 터졌었던 뭐 지앤원이라던가 아니면 웨이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처럼 또 큰 거 한 방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도 역시나 상방에 여전히 열려있다. 좋은 수익률 기대해보면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45% 달성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도 해주실까요? 네, 지앤원 에너지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와 이 종목이 갑자기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터질 수 있었던 이유들은 제가 앞서서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윗꼬리 패턴이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좀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웨이버스도 마찬가지고 가온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T3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단기간 안에 터지면서 뭐 30% 4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이 다 동일한 패턴에서 이제 지속이 되거든요. 지앤원 에너지는 저는 뭐 다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축하드리겠고 남겨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 가지고 이런 윗꼬리 패턴들 종목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검색식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올바르게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앤원 에너지의 후속 종목과 이런 45%의 단기간 안에 터져버린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랑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매수할 종목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잘 준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지앤원 에너지와 같은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면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전략주 힌트 어떤 걸까요? 네, 뭐 제가 힌트 한 2개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힌트는 CBDC 관련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CBDC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그 정기 논의를 돌입을 할 것을 좀 예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사실 뭐 몇 개월 전부터 CBDC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과거부터 했고, 뭐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하는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CBDC의 뭐 앞으로의 중요성은 굉장히 좀 뭐 강조가 많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보였던 적도 있고, 시세를 보였다가 또 다시 좀 조용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의 바닥에서 보여지는 차트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좀 잡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또 이제 이 관련된 법안들을 상반기에 또 제출을 좀 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모멘텀을 좀 같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 제가 강조를 드리는 윗꼬리 패턴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윗꼬리 패턴 포착 이후에 뭐 상한가 혹은 뭐 30, 40%, 50% 이상의 단기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그런 추가적인 한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앞서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패턴인데,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현재 딱 이 구간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윗꼬리 패턴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돌파에 대한 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윗꼬리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에 대한 시도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터지는 거래량이 아직은 확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의 수급의 측면을 보시면은 개인 쪽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과 주봉과 월봉 자체가 바닥이고, 그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돌파를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술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던가 가격 전략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미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제 요청하시고 하셔서 커피들도 좀 쉽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CBDC 관련 주로 기술주 차트가 움직임 심상치 않다 이야기 주셨고요. 이 전문가님은 윗거리 패턴에 포착된 종목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 주셨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전략과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직후이죠.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는 실전으로 가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얘기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다음에 스포를 계속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검색식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5%씩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사용법을 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기법과 좋은 매매 방식을 잘 습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동안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도록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배워가시고 초보에서 중수로, 그다음에 중수에서 또 고수로 가는 그런 길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윗꼬리 패턴 포착 종목 검색식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